부자가 되는 특별한 비법보다요, 가난해지는 선택을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연령대마다 자산을 키우는 방법도, 자산을 망가뜨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오늘은 꼭 투자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각 연령대별로 꼭 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요, 40대와 50대 이야기는 제가 간접 경험한 것들로 채워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40대 그리고 50대 형님 누님 분들이 계시다면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경험들을 좀 더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연령대에는 나는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비교해 보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선택들, 그리고 반대로 자산을 늘리고 지키는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이유, 흔히 두 가지라고 말하죠. 잘 버는 거, 그리고 잘 지키는 것.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요, 단순히 돈을 적게 벌어서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잘 못 버는 것과 잘 지키지 못하는 것, 즉 작은 잘못된 선택과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인 결과일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출발선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이야기부터 하면 시작부터 암울해지니까요, 우리가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고 태어나는 수저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각 삶의 단계마다 무엇에 돈을 넣었는지, 무엇에 시간을 넣었는지, 무엇을 피하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오래 지키는 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20대, 30대, 40대, 50대 기준으로 각 연령대에서 꼭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주저리 제 생각, 가치관을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대요. 대부분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20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시간, 그리고 더 정확히는 앞으로 벌 수 있는 능력, 즉 인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 꼭 해야 하는 것은요, 내 소득의 상한선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면 주식부터 떠오르겠지만, 물론 20대 때부터 주식 투자하면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투자가 꼭 아니더라도 20대의 가장 강력한 투자는요, 내 몸값을 올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을 할 건지, 어떤 기술을 쌓을 것인지, 어떤 경험이 시장에서 돈이 되는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이걸 찾는 과정 자체가 20대 핵심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대 월 50만 원, 100만 원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요, 그 차이는 단순히 월급 차이로만은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 돈들이 쌓이면 30대의 투자 원금이 되고요, 40대에는 자산의 복리 차이가 되고요, 50대에는 은퇴 가능 여부를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주식 수익률 몇 퍼센트를 맞추는 것보다도요, 내가 10년 뒤에 얼마를 더 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취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하라고 했는지, 좋은 대학을 가라고 했는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20대에 반드시 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작아도 좋으니까요,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것. 저는 20대는 큰 돈을 굴리는 시기라기보단 투자 철학을 몸에 익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월 10만 원씩이라도 인덱스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월급 받으면 10만 원, 20만 원 떼서 ETF 꼭 사는 겁니다. 주가가 저렴한 SCHG 이런 곳에 넣는 것도 좋고요. S&P 500, 나스닥 100, 인덱스 ETF에 소수점 투자하셔도 좋고요. 제가 가족, 친척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20대에 투자 습관을 들이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스스로 깨닫거나 누군가가 나서서 붙들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면 투자 습관 가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돈이 당장의 인생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뜻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죠. 평생의 자산 증식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겁니다. 반대로 20대에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보다 소비 수준을 먼저 올리는 겁니다.
사회 초년생이 되면 학생 때 못 썼던 돈을 쓰고 싶은 그런 욕구 생기잖아요. 1,000만 원 모으자마자 차를 할부로 사버리고 맥북, 아이폰 나올 때마다 바꾸고 여행은 경험이다 하면서 모은 돈은 모두 해외여행에 쓰고 물론 삶을 즐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원금이 생기기 전에 생활 수준 먼저 올려버리면요. 그 이후에는 투자금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초기에 자산의 씨앗을 먼저 만드는 사람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 꼭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겁니다. 20대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굳이 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되거든요. 복리라는 마법을 부리기 가장 좋은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단기간에 크게 벌겠다는 욕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20대에는 시드가 크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면 알트코인, 레버리지, 단타, 스윙 투자 이런 것들 소액으로도 하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 자극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급등주, 테마주, 단타는요. 1,000명 중에 한두 명만 버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천재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대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빨리 불리는 능력이 아니라 복리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장점을 버리고 자극을 택하는 순간 20대의 가장 큰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되겠죠. 20대 때 자산 증식 공부를 미루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30대가 돼서도 돈을 보관할 줄만 알고 운용은 하지 못하게 돼요. 정리하면 20대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것, 투자 습관을 만드는 것, 작은 원금이라도 자산 시장에 올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소비 수준을 먼저 올리는 것, 투기를 투자로 착각하는 것, 그리고 아무 경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30대입니다. 30대는 경제적인 압박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결혼, 주거, 출산, 커리어, 이직,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려오는 압박,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중압감, 책임감까지 한 번에 몰려오죠.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는 거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20대가 가능성을 키우는 시기였다면 30대는 그 가능성을 실제 자산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냐 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나눠서 관리하느냐입니다. 저는 30대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비상금, 투자원금, 장기계좌, 주거전략, 부채관리 이렇게 5가지예요. 이 5개를요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즉 30대는 돈을 버는 시기도 있지만 돈의 구조를 세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꼭 자기 기준,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0대부터는 20대 때는 없던 비교가 무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집을 사고요. 누군가는 차를 바꾸고요. 누군가는 교육비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요. 누군가는 투자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걸 보면서 나랑 비교를 하다 보면요. 내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월 200씩 저축하던 사람이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체면 때문에 원리금 상환과 소비에 돈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는 척, 있는 척 하다 보면요. 겉보기엔 지금 비슷해 보여도요. 실제로 자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에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비교에서 시작된 소비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겁니다. 대출은 잘 쓰면요 레버리지입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앞으로 벌 돈을 미리 당겨와서요 미래의 선택지를 줄이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대출금을 갚느라 자산을 불리지 못하고 그냥 월급이 그대로 대출 이자로 나가게 될 겁니다. 특히 30대에는 지금 아니면 늦는다 이런 말에 약합니다. 집도 지금 사야 할 것 같고 투자도 지금 크게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빨리빨리 올라타야 할 것 같죠. 근데 그 조급함 때문에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를 지면요 자산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스스로 잠가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3번째 꼭 피해야 하는 건요 예적금만 하는 겁니다. 비상금,
예적금 당연히 중요하고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30대는요, 이제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올라타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30대가 지나가면 복리의 시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급등주, 테마주에 올라타라는 건 아닙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0대에는 장기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둘 건지, 인덱스 ETF는 얼마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갈 건지, 주거를 먼저 가져갈지, 금융자산을 먼저 키울지, 연금 계좌는 언제부터 쌓을지, 월급날 자동이체 구조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정리하면 3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비교 대신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산 구조를 세우는 것. 두 번째, 장기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 세 번째, 부채를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남을 따라 소비하는 것, 조급함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것, 예적금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40대입니다. 40대는 대체로 소득이 가장 높아질 가능성이 큰 시기이기도 하죠. 동시에 자산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부채와 소비에 묶여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20대, 30대에는 수익률이 중요한 시기였다면 40대부터는 현금 흐름, 세금, 보험, 리스크 관리가 같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는요, 잃었을 때 다시 회복하는 비용, 그 노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 회사 밖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 나만의 무기를 하나 더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40대까지 회사 하나에 모든 걸 걸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컴퓨터가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지금의 AI 시대까지 산업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조직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죠.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40대 차장님들, 부장님들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40대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회사 소득 하나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 교육비, 주택 관련 비용, 부모 부양 등으로 현금 유출이 많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때 수입원이 하나면 이게 안정적이라면 괜찮겠지만요,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이벤트 한 번에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대에는 소득원을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전문성 강화, 부업 가능성 점검, 프리랜서 전환 가능성도 점검해보고요. 작은 사업의 씨앗 있는지 살펴보고요. 자격증,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배당이나 이자,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꼭 여기 있는 목록이 아니더라도 형태는 달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월급 하나에만 연결되어 있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 측면에서도 40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어느 정도 커졌다면 이제는 무조건 성장만 볼 게 아니라 일부는 방어적 자산, 배당 성장, 그리고 일부는 공격 자산으로 나누는 식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40대에 꼭 해야 하는 것,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원을 분산하고 자산을 불리는 것, 이걸 동시에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월급만 믿고 안주하는 것,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50대까지만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는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근로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건강, 은퇴라는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50대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은퇴를 숫자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노후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자산에서 월에 얼마까지는 꺼내 쓸 수 있을지, 원금은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지,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걸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즉 50대부터는 자산을 불리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자산을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게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제가 아직 50대가 되진 않았지만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것,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어서 부족한 자금을 메꿔보겠다. 이 생각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20대에도 위험한 생각인데요. 50대에 한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위험 투자, 무리한 자영업, 퇴직금 몰빵, 준비 없는 창업, 이런 선택은요,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대는요, 손실이 났을 때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20대, 30대는 시간이 복구를 도와줍니다. 근데 50대 이후에는 그 시간 훨씬 적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 세금을 관리하는 것,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50대 이후에도 완전 무노동, 이게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볍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일,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소일거리, 작은 노동소득을 유지하는 구조가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무기를 만들어 놓고 소일거리라도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요, 50대에 꼭 해야 하는 것은 방어 중심의 자산 관리, 현금 흐름 설계, 현실적인 은퇴 준비입니다.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한 방을 노리는 마지막 승부수,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형님 누님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공감을 하신다면 댓글로 한 번씩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결국 연령대마다 핵심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20대는 시간을 지켜야 하고요, 30대는 비교를 끊어야 하고요, 40대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요, 50대는 원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20대는 인적 자본과 투자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요, 30대는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 시스템을 세워야 하고요, 40대는 소득 분산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요, 50대는 인출 전략, 방어 중심 자산 배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특별한 비법보다 가난해지는 선택을 피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피해도요,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연령대도 아닌 40대와 50대를 추가하다 보니 좀 건방지거나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다르다면요, 가감없이 댓글 적어주시고요, 댓글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각 연령대별로 꼭 해야 하는 것,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자산을 망가뜨리는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구간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내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경제적 실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사부였습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루틴, 버는 것보다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